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지금 이제 무력 충돌, 그다음에 이제 정확히 해서 이제 무력 충돌법 또는 이제 무력 분쟁법, 전쟁법이라고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국제 인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포로에 대한 어떤 지위에 관한 것들, 그때 지난번 시간에 이제 제네바 협약 같은 것들 마지막 추가 예정서 부분까지 마지막에 봤었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이 전쟁법에 대한 내용들 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보시고, 특히 이제 앞에 부분에 좀 내오는 이 전쟁법의 내용들이 시험에 곧잘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먼저 보시면 전쟁법, 이제 무력 분쟁법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군사의 필요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도주의, 이 양자를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정복이라면 좀 그렇지만 어떤 국익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건데, 이 전쟁 과정 속에서도 어떻다, 이 어떤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지나칠 정도의 어떤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례성의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 상병자, 병이 있거나 아니면 포로, 그러니까 부상병자라는 뜻입니다. 부상병자나 포로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거 공격할 필요가 없죠. 대체로 이게 이제 국제인도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친 정도의 해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군사 필요라도 해적이라는 것이 뭐 저기 바다에 있는 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을 해하는 수단인데, 뭐 전쟁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건데도 이런 표현 쓰는 게 좀 웃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킬 건 좀 지키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인도적인 어떤 약탈행위, 민간인에 대한 공격행위, 아니면 이제 전투력을 잃은 포로나 아니면 상병자에 대한 학살, 이런 거를 막고자 하는 거죠. 그게 전쟁법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19세기에는 전쟁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19세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개념들, 여기 이제 최소한 못해도 필요성 원칙하고, 그러니까 군사 필요 원칙하고 인도주의에 이걸 절충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는데, 제네바 협약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1949년하고 1977년에 있어서 추가 정서까지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근데 총가입 조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총가입 조항은 보통 헤이그법 시대에 있었던 건데, 1907년 그래서부터 이제 헤이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899년하고 1907년에 헤이그에서 있었던 이 만국 평화회담, 말이 평화회담이었지만 이 군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협약들 얘기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협약들은 이제 헤이그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까지 유지가 되는데, 이 총가입 조항이라는 것은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가 이렇게 같이 같이 같은 편이 아니라 뭐 이렇게 먹고 가든 이렇게 먹고 가든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근데 C라는 국가는 여기에 가입을 안 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교전 어떤 이런 거에 조항에. 그러면 여기도요, 이 조항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까지 헤이그 조약이라는 게 이제 이 헤이그법을 얘기하는 건데, 요때 만들어진, 한 국가라도 안 들어와 있으면 그걸 다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1949년에 만들어진 제네바법은 제네바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뭐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이 제네바 협약에 의한 제네바법은 총가입 조항을 배제해버려요. 그래서 뭐 당사자 국가가 아니래도 뭐 한 국가만 당사자라도 이건 다 지켜야 된다. 총가입 조항은 지금 현재는 사라진 걸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전소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중대한 이익을 만약에 자국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전쟁법도 이게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안 지켜도 된다고요. 전쟁의 필요성이 경우에 따라 전쟁법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세다. 그러니까 뭐 안 되면 뭐 학살을 하더라도 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전수이론이라는 게. 근데 이 전수이론도 역시 제네바 헤이그 시대에는 인정될지 몰라도 1949년에 제네바 협약이 이루어지면 제네바법에서는 전수이론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제네바 시대에는 날라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옵니다. 전수이론과 뭡니까? 총가입 조항 같은 거. 제네바 때도 가능하다. 지금 현대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날라간 걸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마르텐스 조약이라는 건데, 이 마르텐스라는 분은 여기도 나오지만 러시아 대표인데, 1899년에 있었던 제1차 만국평화회담, 아니면 제1차 뭐 국제평화회담, 이 헤이그법이라는 시대죠. 이거에서 이제 러시아 대표로 오는데, 러시아가 원래 좀 호전적인 편이거든요. 비교적 그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근데 또 요분은 조금 또 뭡니까, 약간 뭐 저기
유연하신 분, 뭐 조개 보면 그런 거죠. 이 마르텐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관련돼 있는 조약이 이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규정이 없어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조약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분쟁 국가들끼리는 어떻다 관행상 인도주의상 원칙들 양심에 따라서 좀 지키자라는 거예요.